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불과 2년 전 이상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사랑하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고 헤어지게 된 사람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엄청 큰 벼슬로 여기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당신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또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파혼까지 하게 되었지만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다. 저희가 파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고졸에 현재 하는 일도 없다고 하니 갑자기 무시하며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거지 취급하며 제가 결혼해 본인의 아들의 등골을 빼먹을까봐 난동까지 부리셨죠. 나중에 저희 아빠의 정체가 밝혀지며 제가 파혼을 선언을 하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셨지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어처구니 없던 그 일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운영하는 디저트 가게로 남자친구가 손님으로 찾아오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 가게 손님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특이하게 남자 혼자 매일 저희 가게에 디저트를 먹으러 왔던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남자들은 저희 가게에 혼자 와서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 자체를 많이 부끄러워하셨는데, 남자친구는 당당하게 혼자 와서는 늘 여러 디저트를 먹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골 손님이라 남자친구에게 신경 쓰며 잘해주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화이트데이였는데 남자친구가 주문한 디저트를 다 먹고 떠나기 전 갑자기 카운터로 와서 저에게 예쁘게 포장된 상자 하나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마음이 담긴 선물인데 괜찮으시면 받아주시겠어요? 예? 선물이요? 남자친구의 뜬금없는 선물에 저는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상자를 풀어보게 되었고, 상자 안에 든 물건을 확인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안에는 엉성하게 만든 수제 초콜릿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만든다고 만든 건데 사장님이 만든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 못생겼죠? 그래도 제 마음을 담아 정성 들여 만든 것이니 괜찮으신 거면 제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먹어주세요. 이걸 손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 사실 단 거 잘 못 먹거든요. 이 가게도 너무 목이 말라서 음료수 좀 먹을까 하고 디저트 가게인 줄 모르고 카페인 줄 알고 들렸던 거고, 사실 사장님이 보고 싶어서 자주 찾아와서 먹었던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괜찮으시면 저 딱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사장님 귀찮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아직 남자친구 없는 거면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갑작스런 고백과 디저트 만드는 가게 사장에게 그것도 엉성하게 만든 초콜릿을 선물하는 남자라니 참 많이 엉뚱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의 고백이 싫지 않았고, 늘 저희 가게 손님으로 찾아와 했던 행동들이 상냥했어서 몇 번 남자친구에게 기회를 줘보기로 했죠. 그렇게 만나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미래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저에게 조금 이상한 걸 묻더라고요. 연정아, 너희 아버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하셨지?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계시고
응. 그런데 그건 왜 자꾸 물어?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잖아. 우리 아빠가 머리는 굉장히 좋으셨는데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셨다고. 그리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해 두신 상태라서 지금은 일 안 하시고 쉬고 계신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어? 어? 여러 번 말했었지. 그래도 그냥 자꾸 궁금하니까 물어보게 되네.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저희 아빠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남자친구가 여러 번 물어봐 이상하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정말로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궁금하니 묻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숨기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그냥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에 저희 아빠도 노후 자금을 모아 일찍 은퇴해 쉬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저희 아빠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을 해 자수성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운영하는 디저트 가게 건물도 저희 아빠 거였거든요. 제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건물 말고도 여러 채 건물을 가지고 계셨고요. 하지만 전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숨기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예전부터 저에게 신신당부하며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남들보다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봤자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면 내 재산을 누리거나 나의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질 테고 그러면 좋은 친구나 사람들 사귀는 것도 힘들 뿐더러 사기나 이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여러 번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으셨고 저도 어린 시절 여러 경험을 통해 부모님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닌 이상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자친구한테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고요. 사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후 괜히 남자친구를 속이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양심에 찔려 몇 번 말할까도 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남자가 생겼다는 말에 아빠가 허락할 때까지는 저희 집이 잘 산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아직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그 판단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조금 독특하신 분이긴 했지만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저를 이것저것 순수 챙기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작은 단점이 있긴 했어요. 아들 자랑이 좀 유별났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유별난 아들 자랑은 제가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간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정이 너는 어느 대학 나왔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다가 제거에 관심이 있어서 중퇴하고 프랑스로 유학 가서 파리에 있는 요리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제 가게 차려서 운영하게 된 것이고요. 일도 보람있고 전 제 직업에 만족하고 있어요. 민지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네? 말로는 프랑스로 유학 갔다 온 거라고 하지만 그냥 외국 가서 빵 배우는 학원을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에 비하면 우리 민재가 정말 대단하긴 한 것 같다. 너도 알다시피 대기업에 아무나 들어가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니? 게다가 또 연봉도 얼마나 많이 받아. 물론 민지한테 들어서 너도 어느 정도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알고 있다만 그만큼 네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대기업 직장에 우리 아들이 그만큼 엄청난 능력과 재력을 갖춘 완벽한 남자라는 소리지.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 여성이면 누구나 다 결혼하고 싶어하는 최고 1등 신랑감이라고.
그러니까 세아가 네가 어떤 집안에 시집 오는지 잘 알아야 한다? 예, 어머니. 민재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긴 하죠. 어머니 말씀 명심하도록 할게요. 그래, 참 착하구나. 사실 조건으로 따지면 대학교 중퇴나 빵 만드는 연정이 네가 내 성에 차는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니. 우리 아들이 좋다니 내가 져주고 넘어가는 수밖에.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꾸나? 예, 어머니. 사실 그때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누가 학벌을 따진다고 저와 남자친구를 학벌로 자꾸 비교하며 따지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합격해 다녔었고 제 꿈이 있어 중간에 중퇴를 했던 것인데 제가 본인 아들보다 못나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 학교는 비록 요리학교이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유명한 요리학교로 요리와 제과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들도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했고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능력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인 건 알고는 있지만 저의 기준에서는 시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재력과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조건으로 본다면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그만큼 본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커서 그런다는 생각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나라도 우리 아들이 잘난 것 같으면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만나면 만날수록 저를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그날은 가게 정기 휴일이기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밖에서 보자며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가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상한 걸 내미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뭔가요? 한식요리 학원 수강증이다. 가서 잘 배워오거라. 네가 외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 케이크랑 빵은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다만 대기업 다니는 잘난 우리 아들 아침에 제대로 된 밥 먹여 출근시키려면 한식은 기본으로 해야 하지 않겠니? 그 정도는 해야 대기업 다니는 아들 있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을 것도 같고. 이거 끝나면 중식으로 넘어갈 테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다녀야 한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가게까지 운영하면서 한식을 배우러 학원 다니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디저트 만드는 것도 중노동이라 일 끝나면 기운이 다 빠지거든요. 결혼하면 밥은 저희가 알아서 차려 먹겠습니다. 그까지 빵 쪼가리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네가 가게 사장이겠다. 그 자그마한 빵 쪼가리 만드는 거야 어렵지도 않을 테니 네 직원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민재보다 네가 많이 번다는 소리니? 그 정도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학원 가서 네 남편 될 사람 잘 먹일 음식 만드는 것부터 배우도록 해라. 어머니, 그러면 저 여기 학원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민재 씨보다 좀 더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빵 쪼가리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어떤 거는 며칠 걸려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어머니, 저 민재 씨보다 많이 버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말씀하신 한식 요리 학원 안 다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 더 물기 전에 빨리 수강 취소하세요. 네가 우리 민재보다 많이 일단 알겠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조금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은 제가 꼭 무슨 재벌집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하고 계셨으니까요. 물론 제가 남자친구보다 많이 번다는 소리에 당황하시며 놀라서 기침까지 하시긴 하셨지만요. 본인 아들이 최고로 잘난 줄 아셨던 분이니 제가 남자친구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소리에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두었으면서 재벌집 흉내를 내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저희 가게로 찾아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또 어쩐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나중에 상견례하고 나면 정하게 되겠지만 너희들 결혼식장은 어디로 할지 정한 거니? 아니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직 딱히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마침 잘 됐네. 내가 미리 묻기를 잘했구나. 그러면 너희들 결혼할 결혼식장은 말이다.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수준에 맞게 최고로 해야 하니 그 유명한 오석금 호텔에서 했으면 좋겠구나. 웬만하면 아는 사람들 다 불러서 축하도 많이 받고 전부 최고급으로 해서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말이다. 어때? 너도 내 의견에 불만 없지? 어머니께서 정 원하신다면 저야 들어드릴 수 있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아들 수준에 맞게 좋은 곳에서 결혼식 올리자는데 당연히 괜찮지. 그런데 그건 왜 묻는 거니? 그게 아니고 사실 저희는 스몰 웨딩으로 간소하게 치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대로 5성급 호텔에서 전부 최고급으로 치르고 아는 사람들도 다 부르려면 결혼식장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아무리 못해도 1억 이상은 든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정말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라고? 1억? 그까지 결혼식장 들리고 밥 먹는데 1억 이상이 든다고? 네. 솔직히 1억도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 어머니 말씀대로 할 거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5성급 호텔에서 하는 거는 보류해 봐야겠구나. 저기 내 생각에도 스몰 웨딩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식장은 너희들 원하는 데서 알아서 잡고 일단 이것부터 바꿔라. 시어머니는 제 말에 몹시 당황한 듯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란 것도 잠시 저에게 또다시 무언가 원하시는 게 있는 것인지 종이 다발을 건네셨어요. 네가 해올 혼수 목록이다? 결혼식장이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하면 이 정도는 혼수를 해올 수 있겠지?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수준에 맞추려면 이 정도는 해오는 거 당연한 거 알지? 어머니께서 건네신 혼수 목록에는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최고급 빌트인 냉장고에 가전에 스타일러, 비싼 가구들하며 정말 없는 게 없었거든요. 게다가 비싼 외제차에 어머니가 입을 모피 코트에 명품 가방에 대기업 다니는 아들 하나 둔 것으로 무슨 크게 한몫 챙기시려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혼수 목록을 한참을 읽어 내려가는 사이 어머니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리 민재보다 많이 번다고 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올 수 있겠지. 네, 어머니께서 정 원하시면 해오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살 아파트랑 혼수도 부모님들께 손 안 벌리고 지금 저희 형편에 맞게 꾸려서 해나가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저도 그렇고 민재 씨도 그렇고 부모님들께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이 정도 혼수 해오면 어머니께서도 저희에게 아파트 해주시려고 하는 게 맞죠? 왜 원래 신부 쪽에서 혼수 해오면 혼수 채울 아파트는 신랑 쪽에서 해주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적어주신 이 정도 혼수 채우려면 아파트가 적어도 40평대는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40평대 아파트를 내가 해줘야 한다고? 40평대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못 살 것 같은데. 어머니 그리고요.
어머니 입으실 모피코트랑 명품 가방이랑 보석 반지랑 이런 거 해드리면 저 예물도 비싼 거로 해주시는 거 맞죠? 이 정도면 저 결혼 반지, 알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 세트랑 다른 보석 반지 세트도 해주시는 거죠? 다이아몬드에 보석 반지 세트까지?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줬던 혼수 목록을 뺏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서 쫙쫙 찢으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했던 말은 일단 전부 없었던 걸로 하자꾸나. 내가 오늘 가져온 혼수 목록은 연정이 너보고 해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였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웃자고 해본 농담이다. 아이 정말 웃기지? 너희들 신혼집이랑 혼수도 니들 사정에 맞게 알아서들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오늘 박 여사랑 약속 있는 걸 깜빡했어. 먼저 가보마.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저희 가게에서 잘 나가는 디저트라도 드시고 가시죠. 디저트는 무슨 얼어 죽을 디저트. 아니 난 원래 탄 거 안 좋아해서 이만 가보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본인이 행동하고도 쪽팔렸는지 주랭랑 치듯이 도망치셨습니다. 남자친구를 빌미로 재벌집 흉내를 내고 싶으셨는데 그게 여거상 뜻대로 안 되니 많이 창피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때 본인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는 이유로 자꾸만 저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를 혼내줘 속이 조금 시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 옆에서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시는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저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던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을 말했었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남자친구의 약속도 받아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은 전부 저의 착각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까요. 상견례 장소는 저희 쪽에서 잡게 되었는데 아빠 건물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했었거든요. 여러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라 상견례 장소로 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래서인지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다며 좋아하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예약 한 방에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 덕담이 오가며 초반에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에게 대충 듣기만 했는데 박가사돈께서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사업하신다면서요? 자세히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저희 아들이 가르쳐줘야 말이죠. 박가사돈께서 사업하시려면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업이라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유, 안사돈, 아는 척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박가사돈께서 회사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워낙 박가사돈께서 외부에 그런 걸 드러내는 걸 싫어하셔서 우리 새아가 앞에서도 티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새아가 볼 때마다 박가사돈 무슨 일 하시는지 묻고 싶었던 것도 꾹 참았습니다. 아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박가사돈께서 무슨 일 하시는지 이젠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김서방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전 회사 대표도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이라니요. 제 학력이라곤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온 것이 전부인걸요. 저 어릴 적에 줄줄이 달린 동생들의 집이 하도 가난해서 대학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김서방이 제가 사부인 만날 때 곤란해할까 봐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 같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민재말로는 박가사돈께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 졸업에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전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박가사돈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사부인께서 혹시 저희 집 생계에 대해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초면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재 제가 딱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재산으로 집사람과 저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나 할까요? 젊은 시절에는 일도 조금 하고 했긴 했는데 지금은 전부 관두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큼 나이 들었으면 저도 이제 편히 쉴 때도 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저는 무직입니다. 뭐라고요? 무직? 그러면 지금 박가사돈께서 한마디도 말해 고졸의 백수라는 소리입니까? 또 말이 그렇게 되나요? 고졸인 건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사부인 말씀처럼 제가 지금 딱히 하는 일이 없으니 일 안 하고 노는 백수일 수도 있겠네요. 민재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박가사돈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와서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사실 엄마. 속여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워낙 학벌이랑 직업을 따지시는 분이라 장인어른이 고졸에 지금 은퇴하고 일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면 나랑 연정이 결혼 반대할까봐 내가 거짓말했어. 엄마 속인 건 미안하지만 나 연정이 많이 사랑하고 장인어른이 고졸에 무직이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 헤어질 수 없었다고.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두 사람 결혼 허락해주라. 이왕 상견례 자리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와서 결혼 무르는 것도 이상하잖아. 남자친구의 말에 저며 저희 부모님이며 몹시 당황하고 말았죠. 그리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친구는 시어머니가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반대할까봐 저희 아빠가 고졸이란 사실도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숨긴 채 거짓말을 해 시어머니를 속이고 있던 겁니다. 제가 저희 아빠가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진 건물주라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지 않았으니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가 고졸의 일을 일찍 은퇴하셨다는 이유로 저희 결혼을 반대할까 봐서 말이에요. 아빠가 일을 일찍 관두신 것도 이미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 더는 일을 하며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 거지만 말이에요. 저에게는 남자친구가 시어머니께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드려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친구는 시어머니가 혹여 저에게 아빠 직업에 대해 모를까봐 저희 아빠가 외부에 사업하는 걸 드러내는 걸 싫어하셔서 저에게 묻지 않는 게 좋겠다고 거짓말까지 한 상태였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상견례장에서 상상하지 못한 사달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미친 자식, 속없는 놈. 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박가사돈이 백수면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새아가야 디저트 가게 사장이라고 하지만 버는 돈이야 뻔할 텐데 민재 네 등에 빨대 꽂고 용돈 받으면서 네 장인어른이랑 장모가 먹고 살려고 했던 거라고. 게다가 박가사돈이 고졸이라니? 그런 무식한 집에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냐? 민재 너도 그렇지만 네 아빠도 서울에 있는 최고 대학 나왔다고. 그런 우리 집안의 고졸 사돈이라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 이것들 이제 보니 아주 뻔뻔한 집구석이었네. 감히 고졸의 백수인 집구석 주제에 날 속이고 지 딸이랑 우리 아들을 결혼시켜서 콜랑 베껴 먹으려 들어?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뭔데? 새아가가 대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래도 아빠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말에 마땅치 않아도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니 겨우 허락했던 건데 전혀 아니었어. 이봐 아저씨, 똑바로 말해봐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이랑 결혼하면 빌 붙어서 살려고 했지? 우리 아들 등쳐먹으려고 했구만. 당장 파혼해.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등쳐먹으려고 했다니요?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 속였다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 김서방이 우리 딸이랑 결혼할 욕심에 제 직업이며 학력이며 제대로 말 안 하고 혼자 저지른 짓 같은데 그걸 왜 저희 탓을 합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김서방이나 우리 딸한테 손 벌리고 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김서방 저희 집안 조건에 비해 많이 딸리지만 우리 딸 생각해서 허락해줬던 건데 저희야말로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딸 나온 요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유명한 셰프랑 파티셰까지 배출한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야말로 변변치 않은 당신 아들 같은 사위 필요 없어! 장인어른, 장모님 안 됩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결혼 허락해주라. 나 연정이 정말 많이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랑.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구만. 너는 지금 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이 인간들 전부 너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지금 결혼하면 네 장인어른이랑 장모에 나중에 애 낳으면 네 마누라까지 전부 네가 먹여 살려야 한다고. 그리고 이봐요, 아저씨! 조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고졸의 백수 집안 주제에 니들이 무슨 청차를 감추고 있는 잘 사는 재벌집이라도 되냐? 감히 대기업 다닌 우리 찬란 아들을 내가 니들 같은 것들한테 줄 것 같아? 거지 같은 것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그렇게 못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겠더군요. 왜 아빠가 건물주의 집에 돈이 많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지. 애초에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거르기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이 조건과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속물적인 인간을요. 분명히 저희 아빠가 제가 결혼해도 남자친구에게 손 벌릴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그 말조차 무시하며 계속해 저와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했던 것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저희 아빠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그랬다는 것이라 전 크게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어쩐지 저에게 무리한 혼수를 요구한다 싶었더니 저를 사람이 아닌 조건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흥분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죠. 아줌마, 닥치지 못하겠어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지금 감히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한테 아줌마라고 한 거야? 그래요. 아줌마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 아빠 고졸이라면서 아줌마가 먼저 우리 아빠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아줌마한테 아줌마라고 불러야죠. 그리고 우리 아빠가 고졸이라서 우리 집안이 무식한 거면 아줌마네 집안은 상무식한 집안인 거겠네. 상무식? 우리 남편은 네 아빠랑 다르게 서울에 있는 최고대학 나왔는데 어디서 상무식이야? 아줌마 남편이야 서울에 있는 최고대학 나왔을지 몰라도 아줌마는 중졸이라며. 아줌마는 그 사실 창피해서 꼭꼭 숨겼는지 몰라도 민재가 나한테 전부 이야기해줬어. 아줌마 중졸이라고. 아줌마 말대로 따지면 고졸보다 못한 중졸 주제에 지금 우리 아빠를 감히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상무식한 집안인 아줌마네랑 수준 안 맞아서 아무래도 인연은 못 맺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만 여기서 끝내죠.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고생하면서 나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건 절대로 못 참으니까.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들리는 소란스런 소리에 한정식집 주인인 사장님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 놀라 문에 노크를 하며 열고 들어온 것이었죠.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들이닥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란입니까? 최 사장님 따님께서 저희 가게에 상견례 하신다는 소식에 저까지 기뻐 여기 주인인 제가 직접 서빙해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런데 한정식집 사장님이 저희 아빠를 최 사장님이라 말하며 깍듯이 대하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무슨 오해를 했던 것인지 저희 아빠를 더욱 무시하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비웃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최 사장은 무슨 놈의 최 사장? 이 아저씨가 이제 보니 집에서 노는 백수 주제에 몰아도 되는 것처럼 나 속여서 우리 아들이랑 지 딸 결혼시키려고 여기 한정식집 사장님이랑 짰나 보네. 일도 안 하는 이 늙은 아저씨 보고 최 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래서 여기 한정식집 사장님은 이 백수 아저씨한테 최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는 조건으로 얼마 받기로 하셨나? 친구들한테 들으니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고급 한정식집이라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기 사장하는 짓을 보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싸구려 음식점이었나 보네.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최 사장님을 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뭐 다른 말로 부르라는 건가요? 그리고 최 사장님께 백수라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최 사장님께서 이곳 일대 건물을 몇 개나 가졌는지는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건물도 최 사장님 소유란 말입니다. 여기 건물이 이 아저씨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큰 빌딩 전부 여기 앉아 계신 최 사장님 소유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저씨가 아니 여기 우리 박하사돈께서 이 큰 건물뿐만 아니라 여기 일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란 말씀인가요? 세상에,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실수를 하고 있었네. 가게 사장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몹시 당황스러워하며 저희 아빠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큰 실수를 한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봉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아주 신나하며 태도까지 돌변해 저희 부모님을 대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며느리 하나 잘 얻었네. 건물 하나도 아니고 자그마치 여러 건물을 가진 건물주 딸이라니 이게 웬 행제야? 아이, 두 분 사돈, 제가 조금 전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학벌을 따진다고.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은 다 같이 웃자고 한 농담이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애들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들도 서로 많이 좋아하고 되도록 빨리 잡아서 결혼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결혼은 무슨 결혼? 당신 조금 전에 나한테 했던 말들 벌써 잊었어? 대기업 다니면서 그깟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내가 당신 아들 등에 빨대를 꽂고 등쳐먹고 살려고 한다고? 고졸의 백수인 무식한 우리 집안에 당신 아들 분명히 줄 수 없다고 했지? 내가 당신 말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면서 이야기해주지. 나야말로 중졸의 무식한 데다 대기업 다니는 못 버는 사위에게 절대 우리 딸 줄 수 없을 것 같군. 그런 놈에게 우리 딸 주면 앞으로 사이며 시어머니며 전부 우리 집에 빨대 꽂고 등쳐먹고 살 것 같으니까 말이야. 난 이 결혼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난 이 결혼 절대 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나도 당신처럼 무식한 여편네를 심으로 둔 집안에 우리 딸 못 줘. 여보, 딸, 우리 이만 가요. 아이, 사돈, 이럴 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우리 새아가한테 잘하겠습니다. 아니,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정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너 우리 민재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네 아버지 좀 설득해서 마음 좀 돌려보라고. 아줌마, 이거 왜 이러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우리 부모님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제가 아무리 민재 씨를 사랑해도 아줌마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네요.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는 우리 얼굴 보지 말자고요. 대기업 다니는 아줌마 아들 수준에 딱 맞는 그런 며느리 얻어서 결혼하세요. 안녕히 잘 계시고요. 연정아, 제발 우리라도 이러지 말자. 너랑 나 이렇게 헤어지는 건 정말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민재 너야말로 어떻게 우리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인지 너네 엄마한테 속일 생각을 해? 내가 너한테도 우리 부모님 열심히 살아서 나한테는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님이라고 했었지? 내가 분명히 우리 아빠 먹고 살 만큼 돈도 벌어놓았으니 우리 부모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고, 아무리 우리 집 사정을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너도 우리 아빠 고졸인 거 너네 엄마가 알면 싫어해서 반대할까봐 창피해서 말 안 했던 거 아니야? 나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우리 부모님 창피해하는 사람, 내 남편 될 자격 없는 사람이야. 너네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말대로 아빠가 건물주인 거 말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안 그랬으면 나 속아서 결혼해서 이상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며 살 뻔했어.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안 돼. 나 연정이 너 없이 못 사는데 정말 안 된다고. 괜히 코줄 타령했다가 잘 나가는 건물주 사돈만 놓쳤네. 이 건물 월세만 해도 그게 얼마야? 아이고 이 약올라. 아이고 배야.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는데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아주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남자친구며 시어머니며 서로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연정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놈의 대학 타령에 대기업 타령하는 엄마 때문에 전부 망친 거라고. 그러겐 니놈이 좀 더 잘 알아보지 않고 뭐했어. 그동안 사귀면서 새아가 아빠가 뭐하는 사람인지만 알아봤으면 내가 이런 실수 안 했잖아. 내 새끼 부잣집에 상가 보내서 나도 같이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내 새끼 인생이랑 내 인생까지 망쳐버렸네. 아휴. 전 그날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다시 보는 일은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사귀며 알게 된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자친구 엄마는 저희 집과 상견례를 한 후 화병으로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한동안 저를 만나 마음을 돌리라며 남자친구를 괴롭혔다나 봐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집에서 나와 따로 나와 살게 되었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저와 헤어진 것에 대한 원망도 커 둘 사이에 많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1년 정도는 혼자로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마음씨 착하고 다정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저희 아빠처럼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만 졸업했더라고요. 그 후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해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겸손하고 자기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이라 의류 쇼핑몰을 한다는 말에 저도 그냥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겠거니 했는데 글쎄 엄청 유명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다시 예전 남자친구 일처럼 지금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받을까봐 더욱 조심하며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그게 저희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다고 착각을 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청혼을 하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말을 못하는 거면 본인이 저희 부모님까지 전부 책임져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 된다면서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 학벌이며 재산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마음에 들어하며 잘해주셨고요. 제가 잘 자란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분명히 훌륭한 분들일 거라며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에게 저의 과거 일이며 저희 아빠가 건물주인 사실을 밝히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의 과거의 일에 같이 가슴 아파하며 저희 아빠가 건물주인 사실에 무척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는 잊고 자기와 새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이니 우리는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자고 하면서요. 그 말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자기 짝은 다 따로 있다고 하나 봐요. 비록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까지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이며 예비 시부모님께 효도하며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게 어떤 관계든 사람의 조건이나 재산보다는
그 사람의 진인 됨됨이를 보고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나 재산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나 자신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